안녕하세요. 원도 톡톡 낭독 방송 북소리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엇박적 인간과 정박적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노래방에서 어떻게 부르세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맞춰서 박자 이렇게 색깔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칠해지는데 그대로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 감성에 젖어서 막 즉흥적으로 그런 연주를 하고 그렇게 부르시나요? 다 음악도 제각각 부르는 타입이 다르듯이 사는 모양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했던 패턴은 너무 정박에 가깝지 않나 싶은 시간을 보냈지만 실은 마음속에 늘 엇박을 꿈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꿈에도 나오는 제가 재즈 연주자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즉흥 연주,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 그러죠. 연주를 하거나 아주 그냥 멋지게 스케치를 뽐내는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제가 50이 넘어서 새로 시작하려는 이런 생활은 남이 보면 난데없는 엇박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대로 차근차근 패턴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다시 저는 좀 보충하듯 정박 패턴으로 전환하려는 어떤 시점, 전환점을 겪고 있지 않나,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잘 모르지만 엇박이든 정박이든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게 정답 아닐까요? 저도 좋아하는 거 지금 하거든요. 들어가시죠. 엇박적 인간과 정박적 인간. 일주일에 한 번 구민회관 노래교실에 다니는 여자와 거실 중앙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남자가 있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노래교실에 다니는 여자를 위해 남자가 반주 기계를 산 건지 아니면 남자가 사놓은 반주 기계 때문에 여자가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건지 아무튼 나는 그들의 손주로 태어났다.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한우다. 한우가 삶은 북어를 안주 삼아 맥주를 3병 이상 마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거실의 노래방 기계가 재생되었다. 취한 채로 집안의 여자들을 모두 호출하여 노래를 시키는 건 한우의 술버릇 중 하나였다. 할아버지와 엄마와 작은 엄마와 당숙모 등이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타나 번갈아 노래를 불렀다. 나는 북어 냄새를 맡으며 그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중 사랑밖에 남 몰라를 부르던 당숙모의 목소리는 가장 오래된 기억처럼 남아있다.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라고 당숙모는 노래했다. 그 노래를 듣자 뭔가가 아득하고 걱정스러웠다. 노래에 스민 불행의 함량을 느껴버린 탓이다. 분명 내일은 행복할 거라는데 왜 불안한 느낌인지. 사랑밖엔 남 모른다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농염한 색소폰 연주와 의미심장한 단조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러한 가정식 노래방에서 한우가 가장 좋아했던 건 그의 아내 향자의 노래다. 우리 할머니 향자는 이틀에 한 번씩 많지 않은 남편을 지긋지긋해하며 중얼거렸다. 지랄. 그러고는 천년바위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력 저편에 먼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향자가 당장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간데도 이상하지 않을 가사였다.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다. 그러나 향자는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고 노래교실에도 10년 넘게 출석했다. 수영이든 요가든 한 번 시작하면 10년 넘게 다녔고 툭하면 술 취하는 남편과도 60년을 거뜬히 함께 살았다. 내가 6살이 되던 해에 향자는 나를 노래교실에 데려갔다. 노래교실이 열리는 구민회관까지는 버스로 갔다. 향자는 버스에 올라타서 내 몫의 토큰까지 정확히 세어 토큰통에 턱턱 흩뿌려 주었지만 결코 나랑 발맞춰 걸어주지는 않았다. 키에 비해 긴 다리로 성큼성큼 부지런히 걷는 그를 따라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구민회관 2층에는 대강당이 있었다. 100명 넘는 할머니들의 인파로 꽉 찬 장소였다. 할머니들은 모두 같은 미용실에 다닌 것처럼 파마 머리도 문신한 눈썹의 모양도 비슷했다. 나는 향자네 손녀 딸내미로 불렸다. 무스로 머리를 넘긴 남자 선생님이 무대에 등장했다. 무스 선생은 할머니들을 언니라고 부르며 노래를 한 소절씩 차근차근 가르쳤다. 내가 할머니들 틈에 껴서 처음 배운 노래는 사랑을 위하여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모란게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100명의 할머니와 그 노래 1절을 부르며 나는 사랑에 대해 2가지를 예감하게 되었다. 사랑은 아침부터 시작되나 보다. 사랑은 웬만해선 안 변하나 보다. 그 다음 주에 출석한 노래교실에서는 2절도 배웠다. 2절의 가사는 1절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사랑은 나를 철들게 하고 옷을 벗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인 것 같았다. 노래교실에 3주째 출석했을 때 나는 이 노래를 완벽하게 외워버린 나머지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입에서 술술 노래가 흘러나왔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가장 잘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닌 옆에 앉은 향자의 목소리였다. 향자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노래를 돋보이게 부를 줄 알았다. 노래교실의 선생님은 이따금 향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향자가 우뚝 서서 부른 몇 소절을 선명히 기억한다. 향자가 참 잘한다고 다른 할머니들이 말했다. 4주째에는 새로운 노래를 배웠다. 곡 제목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였다. 뚜두따다, 뚜두따다. 리듬의 현란하고 빠른 드럼 연주가 시작되었다. 멜로디는 장조였고 경박할 정도로 신나게 진행되는 노래였다. 내용인즉슨 제목 그대로 사랑을 연필로 써야 한다는 얘기였다. 잉크로 쓰면 나중에 틀렸을 때 지우기가 너무 어려우니 말이다. 문제는 박자였다. 사랑을 위하여는 거의 정박으로만 이루어진 노래였지만 이번 노래는 달랐다. 으따 으따 하고 리듬을 타야 했다.
정박적인 노래였기 때문이다. 100명의 할머니 중 절반이 자꾸만 박자를 정박으로 탔다. 선생님이 답답해하며 반주를 끊고선 반박 쉬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번 다시 해봐도 고쳐지지 않자 그는 언니들에게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게 시켰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쭉 사랑을 쓰여거든 연필로 쓰세요. 쫙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쫙 지워야 하니까. 그러자 고개와 박수와 노래가 죄다 따로 노는 할머니들이 대폭 늘어났다. 아수라장 속에서도 향자의 음정과 박자만이 정확하였다. 향자를 따라 노래교실에 다닌 1997년부터 나는 언제나 그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였다. 향자는 리듬을 너무 잘 타는 나머지 박자를 무시하고 불러도 결코 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박을 타는 것쯤은 일찌감치 마스터한 뒤 엇박의 세계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놀았다. 그에 비해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박적인 인간이었다. 학교에 안 늦고 숙제도 잘해가는, 긴 일기를 날마다 성실히 쓰지만 갑자기 삼행시를 시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정박 노래는 결코 안 틀리는데 엇박 노래는 꼭 한 군데씩 틀리는, 혼자 걷다가도 스텝이 꼬여 넘어지고 마는. 그러나 향자는 어느 대화 중에도 지랄 한마디를 치고 들어올 줄 알았고 빨리 걸으면서도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었고 갑자기 마이크가 쥐어져도 긴장하지 않았다. 정박을 잘 타는 사람이 엇박을 못할 수는 있어도 엇박을 잘 타는 사람이 정박을 못할 수는 없었다. 엇박적인 사람이란 정박과 엇박 모두를 가지고 노는 일을 뜻했다. 향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노래교실의 다크호스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엇박, 정박 다 갖추고 싶으시죠? 저도 어떤 노래교실에서 어떤 정박과 어떤 엇박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향자님 부러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